그럼 이제 세 번째로 경쟁 업종의 유무를 확인할 텐데요. 이 경쟁 업종의 유무는 배후 수요를 보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이 경쟁 업종이 없어야 우리 가게의 매출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경쟁 업종으로 생각하는 업종은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많이들 생각하시는 업종으로는 같은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나 편의점 정도를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여기에 조금 더 생각하면 뭐 베스킨라빈스나 뭐 이마트, 뭐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들도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역시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경쟁 업종으로 고려해야 하는 업종은 바로 이제 같은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중대형 마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외에 베스킨라빈스나 뭐 편의점 이런 초대형 마트들은 경쟁 업종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경쟁 업종이 되는 기준은 뭘까요? 바로 가격 경쟁력입니다. 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편의점은 경쟁 업종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이 편의점은 대부분 어쨌든 유인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이 유인 운영에 대한 인건비가 발생하게 되죠. 이렇게 발생한 인건비는 제품의 가격에 다 이게 고스란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판매 가격이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비해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대형마트는 가격 경쟁력이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보다 높습니다. 이 제품을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게 가능한다는 뜻인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고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 중대형마트 역시 이에 유인으로 운영된다는 점은 편의점과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중대형 할인마트 같은 경우에는 취급하는 품목이 워낙 다양하고, 그리고 이제 굳이 아이스크림이 아니더라도 이런 다른 제품들을 통해서 마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뭐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이렇게 뭐 심하게는 마진 없이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진행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추가로 이 중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이 대량으로 들여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오는 도매가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정기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도 조금 더 이런 도매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경쟁 업종으로 고려를 해야만 하는 거죠. 경쟁력에서 저희보다 우위에 있으니까요. 뭐 많이들 생각하시는 베스킨라빈스 같은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을 취급하는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는 이제 취급하는 품목 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같은 가격대가 아니고 이제 가격 경쟁 자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쟁 업종으로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경쟁 업종으로 고려해야 되는 업종을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중대형 마트죠. 그렇다면 이 경쟁 업종이 있다면 우리가 무조건 입점을 피해야 할까요? 그렇진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입점해야 될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경쟁 업종이 없다면 가장 좋겠지만, 있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이 경쟁 업종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 경쟁 업종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위치를 선점하는 방법입니다. 이해가 조금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파트 단지가 있고, 여기 밑에 부분에 이제 파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바로 중대형 마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측에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파트의 상가동인데요. 그리고 단지 중앙에 보시면 초록색 선을 기준으로 경사지가 꽤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상가동에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입점을 해도 될까요? 이렇게 중대형 마트가 있는데도요. 정답은 된다입니다. 이렇게 중대형 마트라는 경쟁 업종이 있기는 하지만 이 경쟁 업종이 중대형 마트에 비해서 접근성 측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이 아파트 단지에서 중대형 마트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 한 번 이상의 횡단보도를 건너야만 합니다. 이 횡단보도는 실제로 확인해 보면 왕복 4차로이고 차량 통행량도 꽤 많아서 건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추가로 이런 이 연두색 선, 초록색 선을 기준으로 경사지가 있다 보니 이 위쪽 부분에 사는 이 위쪽 단지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경사지를 오르내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면서까지 중대형 마트로 가지는 않죠. 그냥 아이스크림만 사 먹으려고. 따라서 이 위의 입지와 같은 경우에는 경쟁 업종이 있더라도 이제 입점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위치에는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입점을 했고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예시도 볼까요? 지도에서 보면 여기 밑에 보시는 파란색 이 두 부분이 같은 브랜드인 이제 경쟁업 그 중대형 마트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부분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죠. 뭐 설명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뭐 경사진은 따로 없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입점을 해도 될까요? 정답은 안 된다입니다. 그 이유는 이 경쟁업종이 이 중대형 마트에 비해서 접근성이 월등히 높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중대형 마트를 가기 위해선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지만 이 횡단보도가 2차선이고 실제로 확인해 보면 신호등도 없을 뿐더러 차량 통행량도 많지 않아서 건너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한 이 중대형 마트가 고객들이 더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뭐 장 보면서 아이스크림을 산다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입지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고요. 실제로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있던 자리였는데 그 자리가 폐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가장 좋은 것은 경쟁 업종이 없이 독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으로 그런 자리를 찾는 것이 무척 어렵죠. 그리고 뭐 찾는다고 해도 이런 좋은 입지에는 이미 다른 무인 아이스크림 업종이나 경쟁 업종이 들어와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레드오션인 거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접근성에서 경쟁 업종이 있더라도 접근성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뭐 이 경쟁 업종 미리 들어온 경쟁 업종에게는 미안하지만 더 좋은 입지를 선점해서 저희 매출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 경쟁 업종으로부터 이제 미움이나 뭐 심하면 조금 안 좋게 말하면 정말 좀 망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경쟁 업종이 없는 위치에 들어가되 정 기회가 없고 좀 경우의 수가 없다. 근데 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제 경쟁 업종과의 접근성을 잘 따져보고 입점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고객의 경제력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맞습니다. 바로 매출이죠. 그렇다면 이 매출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바로 앞에서 말했던 객단가 곱하기 1일 고객수입니다. 하루 방문 고객수죠. 총 방문 고객수. 여기서 이 고객의 경쟁력이 바로 이 앞의 요소인 객단가와 연결이 되는데요. 고객의 경제력이 높을수록 당연히 소비 습관도 크게 됩니다. 그만큼 객단가가 커지는 거죠. 이 객단가가 커지면 당연히 우리의 매출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고객의 경쟁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의 매출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좋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고객의 경쟁력이 높은 거는 뭐 높으면 좋은 건 알겠는데 그 고객의 경쟁력은 어떻게 확인하냐 이런 의문이 바로 드실 거예요. 배우 수요와 같이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30초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로 그 아파트 단지의 가격을 확인하면 됩니다. 가격 확인은 뭐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바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입점하고자 하는 입지의 아파트 단지 가격이 높다면 뭐 그 평균 그 동네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가격보다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 아니면 동네 자체가 이런 아파트 단지 가격이 높다면 뭐 당연히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당연히 경제력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 단지의 가격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가게의 잠재적인 고객의 경제력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제력이 높으면 바로 우리의 매출과 직결돼서 상승하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아이스크림 납품하는 사장님께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다른 지점들은 이제 뭐 제가 입점한 아파트 자체도 그 지역권 내에서는 가장 이제 평당가가 높다고 아파트 이제 가격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데는 이제 프리미엄류, 뭐 홈류 이런 부분 뭐 좀 비싸죠. 홈류 뭐 투게더랑 뭐 어떤 게 있죠? 쿠앤크 뭐 이런 부분 이런 비싼 아이스크림들이 잘 안 나간다고 합니다. 다른 동네는 다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요. 그런데 저희 가게는 유독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발주를 많이 하니까. 그런 거 보면 이제 이러한 경제력이 이런 객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입지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 4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위에서 언급했던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가고 나머지 한 가지인 거주지와의 거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4가지 입지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상가의 종류로는 주거상권. 주거상권 중에서도 아파트 상권에 들어가야 한다. 두 번째로는 배우 수요. 배우 수요가 최대한 많은 입지에 들어가야 되고, 이 배우 수요는 세대수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접근성, 경쟁업종의 유무를 고려한 유효 수요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경쟁업종 유무로 경쟁업종이 없는 곳에 들어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되 경쟁업종이 있다면 접근성 측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가지면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고객의 경제력으로 객단가를 올리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고 그 통해서 이제 고객의 경제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입지 선정 시 고려 요소로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앞서 4가지를 말씀드렸고 나머지 1개가 남았습니다. 바로 거주지와의 거리인데요. 이 거주지와의 거리를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앞에서 말했던 이 4가지 항목은 모두 이제 가게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내용들이고요. 마지막에 이 말씀드린 이 거주지와의 거리는 매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거주지와의 거리는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보통 이 거주지와의 거리는 자차 기준으로 3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무인으로 운영하기는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들이 분명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정이 발생했을 때 가게를 뭐 원격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뭐 가게를 방문해야만 해결이 되는 이런 문제들도 분명히 그 횟수가 많지는 않지만 분명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과 더불어서 추가로 이제 시간적 측면에서도 너무 멀면 배보다 배꼽이라고, 이제 뭐 가게에서 일하는 시간은 1시간인데 뭐 이동하는 시간은 2시간이고 뭐 이래버리면 진짜 배보다 배꼽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너무 낭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시간도 뭐 우리의 자산이죠. 자산이기 때문에 이동 거리는 최대 30분, 길어도 멀어도 30분 정도로 제한을 두고 입지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이제 앞에서는 거주지와의 거리는 매출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뭐 이 객관적인 사실로는 좀 그렇죠. 직접적으로 이제 뭐 연관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 거주지와의 거리가 매출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간접적으로는 있다고,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 뭐냐면 이 거주지와의 거리가 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가게에 방문하는 횟수 자체가 줄어들어 버립니다. 처음에는 이제 소위 오픈빨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매일같이 가게에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제가 뭐 스스로 이제 이런 가게를 하나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뿌듯하고, 이제 뭐 심지어 이제 매출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매출이 뭐 장사도 잘 된다고 하면 더 이제 그런 뿜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와서 더 열심히 하게 되죠. 근데 이 오픈빨이 정말 쉽게 빠집니다. 한 3달 정도면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그 대신에 남는 게 바로 귀찮음입니다. 그리고 피곤함이죠. 그리고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잔생각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안 해야 되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게를 방문하는 것이 귀찮아지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렸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문 횟수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게 컨디션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재고가 없어도 제때 채워지지 않고, 아니면 뭐 쓰레기통 주변이 더럽다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키오스크에 잔돈이 없어서 뭐 안 나오거나, 잔돈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뭐 비닐봉투가 없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방문하는 고객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다시 재방문율의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재방문율이 줄어들게 되면 이거는 이제 매출의 감소로 이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죠. 물론 이런 가게 운영 소홀에 의한 매출 감소는 당장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뭐 획기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거나 하진 않으니까요. 근데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가게 운영적 측면과 제 개인적인 우리의 개인적인 시간 소비 측면에서 거주지와의 거리는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어떤 입지에 입점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입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뭐 조금 더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싶다,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아래 링크에 통해서 제가 직접 작성한 전자책이 있습니다. 뭐 간접 홍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이런 전자책을 통해서 그 내용이 더 상세하게 서술이 돼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통해서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싫다 하시면 이 설명란에 있는 추천책들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장에서는 가게 오픈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